여러분,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280억 달러. 우리 돈 약 184조 원이에요.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한 직후 딱 1시간 만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발한 금액입니다. 코인게코 데이터 기준이고 이코노믹 타임즈, 크립토티커 등 글로벌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어요. 그런데요, 같은 시각 금 가격은요? 올랐습니다. 온스당 5,280달러를 넘으면서 올해 1월 사상 최고가 5,608달러 이후 가장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어요. 인베스팅닷컴 실시간 차트를 보면 금은 1.03% 오르고 은은 6.51% 급등했습니다. 같은 전쟁 뉴스에 금은 오르고 비트코인은 추락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여러분 이 말 수천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이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2020년에도, 2022년에도, 2024년에도, 2025년에도, 그리고 어제도.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과거 8번의 전쟁과 분쟁에서 유가, 증시, 비트코인은 정확히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 패턴이 지금 이 시간 이후 전개될 상황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고 일주일간 폭격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하고 있고 유조선들이 실제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제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주도주 레이더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세 가지를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1973년부터 어제까지 중동 관련 분쟁 8번의 유가, 증시, 비트코인 반응을 숫자로 비교합니다. 유튜브에서 5번, 7번 비교하는 영상은 봤을 거예요. 오늘은 비트코인까지 포함해서 세 자산이 전쟁 때 왜 엇갈리는지 그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둘, WTI 67달러와 호르무즈 봉쇄가 보내는 숨겨진 신호를 해독합니다. 언론은 100달러, 150달러를 외치는데 시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67달러에 멈춰 있었어요. 이 괴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 사망과 호르무즈 봉쇄 소식으로 이 구도가 바뀌고 있어요. 셋, 화요일 3월 3일 장 열리기 전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후속 영상을 빠르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1973년부터 어제까지 53년간의 데이터를 펼쳐봅니다. 중동 관련 주요 분쟁 8개를 전부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시간 없잖아요. 대신 이 8번의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번의 분쟁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 실제로 석유 공급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경우.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의 석유 수출을 끊어버렸어요.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뛰었습니다. S&P 500은 90일 동안 13.04% 폭락했어요. 야후파이낸스에 수록된 분석 기준으로 1940년 이후 지정학 이벤트 중 S&P 500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1990년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WTI가 21달러에서 10월 피크 46달러까지 약 120% 급등했어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급이 실제로 그리고 오랫동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1973년은 금수 조치가 5개월이 나갔고 걸프전도 2달 넘게 공급 차질이 이어졌고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유가가 폭등한 이유는 전쟁 자체가 아니에요. 공급 차단이 유가를 올리는 겁니다. 전쟁은 방아쇠일 뿐이지 진짜 탄환은 공급 차단이에요. 이 차이를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호르무즈 얘기할 때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 유형, 전쟁이 예고됐거나 충돌이 제한적이었던 경우. 2003년 이라크전이 대표적이에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개전 전 WTI가 37달러까지 올랐다가 개전 후 한 달 만에 25달러로 32% 떨어졌어요. S&P 500은 오히려 90일 동안 15.57% 올랐습니다. 왜요? 시장은 이미 전쟁을 가격에 반영해뒀고 실제로 터지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이라크 석유시설이 비교적 빨리 보전되면서 공급 차질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2019년 사우디 아람코 드론 공격도 들어가요. 세계 석유 공급의 5%가 순식간에 멈췄는데 사우디가 2주 만에 생산을 복구했거든요. 충격이 짧으니까 유가도 빨리 돌아왔고 2개월 후 S&P 500은 4% 올랐고 브렌트유는 22.6% 하락했습니다. 2023년 하마스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란 본토나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했기 때문에 공급 리스크가 없었고 2개월 후 S&P 500은 오히려 6.1% 상승, 브렌트유는 22.6% 하락했어요. 그리고 작년 6월 이란 이스라엘 11일 전쟁, WTI가 장중 최대 13%까지 급등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12일 후 휴전과 함께 유가가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오히려 시장이 좋아진다는 건가? 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건 반만 맞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 경로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예요. 2003년, 2019년, 2023년, 2025년 6월 이 4번 모두 증시가 반등하고 유가가 꺾인 이유는 석유가 계속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전쟁 당사자가 산유국이거나 공급 경로를 직접 통제하는 경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자체가 세계 3위 산유국이잖아요. 하루 1,300만 배를 생산하는 나라가 전쟁에 직접 휘말린 거예요. WTI가 9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았고 유가가 2개월 넘게 100달러 위에서 머물렀습니다. S&P 500은 첫 달에 13% 빠졌고요. 자, 8번의 데이터를 정리하면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유가 급등이 지속되려면 실제 공급 차단이 장기간 유지되어야 해요. 8번 중 유가가 2개월 이상 고공행진한 건 1973년, 1990년 걸프전,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딱 3번입니다. 공통점? 공급이 실제로 그리고 오랫동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세 번째 유형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뒤에서 시나리오 분석할 때 풀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시장 규모를 가진 건 2019년 이후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데이터는 사실상 6번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2022년 러시아 침공, 2023년 하마스전, 2024년 4월 이란 이스라엘 직접 교전, 2025년 6월 12일 전쟁, 그리고 어제. 6번 중 비트코인이 금처럼 초기에 올라간 건 딱 한 번이에요.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 때 비트코인이 7,000달러에서 5% 급등해서 7,300달러를 찍었어요. 이란 내에서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24,000달러에 거래됐다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후 긴장이 고조되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5번은 전부 빠졌어요. 2022년 러시아 침공 당일 비트코인이 8% 가까이 폭락해서 33,400달러대를 찍었습니다. 로이터, 포춘, CNN 다 보도했어요. 디지털 금이라며 진짜 금은 그날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은 주식이랑 같이 빠졌습니다. 2024년 4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 300여 개를 날렸을 때 비트코인이 7만 달러에서 6만 2천 달러로 하루 만에 8% 폭락했어요. 포춘, 포브스 보드 기준이에요. 작년 6월 12월 전쟁 때도 10만 7천 달러에서 10만 2천 달러로 빠졌고 어제도 6만 6천 달러대에서 6만 3,038달러까지 3.82% 급락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실시간 차트를 보면 어제 공습 직후 비트코인이 6만 3천 달러 아래로 꽂혔다가 지금은 6만 6,990달러까지 반등했어요. 하루 만에 1.58% 회복했습니다. 이 반등이 의미하는 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반면 금은 어땠냐? 6번 중 5번 올랐어요. 어제도 인베스팅닷컴 기준 금이 온스당 5,247달러로 1.03% 상승, 은은 93.62달러로 6.51%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 72.48달러로 2.45% 상승, WTI 67.02달러로 2.78% 상승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이유라 있어요.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의 상관관계가 시기에 따라 0.3에서 0.9까지 크게 출렁이지만 평균적으로 0.5에서 0.8 수준을 오갔습니다. 코인데스크, 한국경제 등 다수 매체가 분석한 데이터예요. 쉽게 말해 비트코인은 기술주랑 같은 바구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리스크 오프 모드에 들어가면 나스닥 팔 때 비트코인도 같이 팝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청산이 겹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10배, 20배 레버리지가 일상이잖아요. 가격이 3%만 빠져도 마진콜이 터지고 강제 청산이 추가 하락을 부르고 그게 또 마진콜을 부르는 폭포수 구조예요. 어제 1시간 만에 1280억 달러가 날아간 것도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금은 대부분 현물이나 ETF로 보유하기 때문에 이 폭포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한 겹 더 벗겨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반만 맞습니다. 2022년 러시아 침공 때 초기엔 8% 폭락했지만 5일 후에 비트코인이 침공 전 가격보다 16% 위로 올라갔거든요. 왜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자국 화폐가 무너지면서 비트코인을 대안통화로 사는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이건 안전자산이 아니라 도피자산으로 쓰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결론은 이겁니다. 전쟁 초기 충격에서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함께 위험자산으로 빠진다. 하지만 특정 조건, 즉 전쟁 당사국의 화폐가 무너질 때는 도피자산으로 반등한다. 지금 이란 리알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겠습니다. 어제까지 WTI가 67달러에 머물러 있었어요. 공습 규모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반응이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도 2.78% 상승에 그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은 이미 제재로 하루 약 130만 배럴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예요.
전 세계 하루 생산량 1억 배럴의 1.3%밖에 안 됩니다. 미국 쉐일 오일이 하루 1,320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시장은 이란 본토를 때려도 공급엔 영향 없다에 베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오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일주일간 폭격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전부 확인됩니다. 이건 2025년 6월처럼 12일 만에 끝나는 제한적 충돌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EU 해군 임무단 아스피데스 관계자는 선박들이 IRGC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어요. 머니투데이는 실제로 유조선들이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해상 수송의 약 20%, 하루 2,100만 배럴이 이 폭 39km짜리 바닷길을 지나거든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연합뉴스 보도 기준이에요. 이걸 생활 단위로 환산하면요. 만약 호르무즈가 일주일 이상 진짜 막히면 헤럴드 경제와 네이트에 나온 분석가 전망 기준으로 WTI가 $100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휘발유 리터당 1,700원 정도인데 그러면 2,500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출퇴근 한 번에 기름값이 지금보다 10,000원 이상 더 드는 거예요. 자, 과거 8번의 데이터와 오늘 상황을 종합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하메네이 사망과 호르무즈 봉쇄로 시나리오가 3개로 들었어요. 시나리오 A, 봉쇄 해프닝, 72시간 내 해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IRGC의 봉쇄 선언이 실질적 장기 봉쇄로 이어지지 않고 미 해군 5함대가 해협 통항을 72시간 내에 확보하는 경우 또는 이란 내부 권력 공백으로 혁명수비대의 지휘체계가 흔들리면서 봉쇄가 자연 해제되는 경우 트럼프가 하메네이 사망을 발표한 건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해요. 최고 지휘자가 사라지면 보복작전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과거 데이터에서 이 패턴에 해당하는 게 2003년 이라크전, 2019년 아람코, 2023년 하마스전, 2025년 6월 12일 전쟁이에요. 4번 모두 2개월 내 증시 반등, 유가 하락이었습니다. 이 경우 WTI는 70에서 75달러 범위에서 머물고 S&P 500은 2, 3주 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는 금요일 종가 6,244에서 3에서 5% 조정, 그러니까 5,930에서 6,060선까지 밀렸다가 2주 안에 6,100 이상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예요. 비트코인은요. 인베스팅닷컴 차트 기준 어제 63,038달러까지 빠졌다가 이미 66,990달러까지 반등했어요. 시나리오 A라면 2024년 4월 패턴처럼 공습 뉴스에 빠지고 피해 제한적이라는 뉴스에 회복하면서 1, 2주 안에 68,000달러 위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B, 부분 봉쇄 지속, 보험료 급등에 의한 실질적 공급 차질. 이건 어제까지는 가능성이 낮았는데 오늘 급부상한 시나리오예요. 물리적으로 해협을 완전 봉쇄하지 않더라도 IRGC의 경고만으로 해상보험료가 급등하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우회합니다. 실제로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것처럼 유조선들이 이미 뱃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이건 물리적 봉쇄가 없어도 사실상 봉쇄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 경우 WTI는 75에서 90달러 범위로 올라갑니다. 전면 봉쇄는 아니니까 1973년이나 걸프전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만 보험료와 운임 급등이 유가를 끌어올려요. S&P 500은 5에서 8% 조정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는 5,900에서 6,060선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인베스팅닷컴 차트 기준 어제 63,038달러까지 빠졌다가 이미 66,990달러까지 반등했어요. 시나리오 B라면 2024년 4월 패턴처럼 공습 뉴스에 빠지고 피해 제한적이라는 뉴스에 회복하면서 1, 2주 안에 68,000달러 위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C, 호르무즈 전면 봉쇄 일주일 이상 확전.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기뢰를 투하하거나 선박을 억류하는 경우 또는 사우디, UAE 등 주변국 석유시설이 타격받는 경우 트럼프가 일주일간 폭격을 선언한 만큼 이란의 보복도 장기화될 수 있어요. 과거 데이터에서 이 패턴에 해당하는 게 1973년 5일 엠바고, 1990년 걸프전 초기,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입니다. 이 경우 WTI는 100달러를 돌파합니다. 헤럴드 경제와 네이트에 나온 분석가들이 이미 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봉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 120에서 150달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요. 금요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이미 하루에 7조 137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KBS 보도로 확인되는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여기에 전쟁 충격이 겹치면 화요일 외국인 매도가 또다시 수조 원 규모로 나올 수 있어요. 코스피가 5,800선 아래로 밀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면 신용거래 잔고가 지금 32조 3,648억 원, 금융투자협회 2월 26일 데이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예요.
코스피가 급락하면 증권사 담보 유지 비율 140% 기준을 깨는 계좌가 속출하고 반대 매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급 300만 원 받는 지간이 빚내서 주식에 1억을 넣었는데 계좌가 7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알아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 매도가 지수를 더 끌어내리고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은 시나리오 C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58,000달러 아래로 밀리면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요. 인베스팅닷컴 차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12.97%, 3개월이 마이너스 22.38%입니다. 지난 10월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이미 46% 넘게 빠진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오면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어요. 핵심 변수는 두 가지예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배가 지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배가 지나가면 A로 수렴하고 보험료만 올라 우회하면 B, 아예 못 지나가면 C입니다. WTI가 온도계예요. 둘째,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 내부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느냐. 구심점을 잃은 혁명 수비대가 자체적으로 확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부 혼란으로 봉쇄가 흐지부지 될 수 있는지 이건 정치적 변수라 시장 데이터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WTI 움직임이 시장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줄 거예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공포에 질려서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새벽에 시간 외 거래로 전량 매도하는 것. 이건 과거 8번의 전쟁 데이터가 말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1990년 걸프전 초기에 공포 매도한 투자자는 사막의 폭풍작전 개시 후 3개월간 12% 반등을 고스란히 놓쳤어요. 2003년 이라크전 때 빠진 사람은 90일 후 15% 상승을 못 탔습니다. 감정으로 매매하면 전쟁에서 2번 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건 판단 기준을 미리 세워두는 거예요. 해야 할 것 5가지입니다. 하나, 화요일 장 열리기 전에 WTI 실시간 가격을 확인하세요. 인베스팅닷컴이나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크루드 오일 WTI를 검색하면 됩니다. 금요일 종가가 67.29달러였어요. 화요일 시점에 75달러 이하면 시나리오 A 쪽, 75에서 90달러면 시나리오 B, 90달러 이상이면 시나리오 C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말 동안 호르무즈 봉쇄 관련 뉴스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월요일 밤부터 계속 확인하세요. 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6만 달러 구간을 주시하세요. 인베스팅닷컴이나 업디트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6만 6,990달러 부근인데 6만 달러 위에 있을 동안은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도미노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인베스팅닷컴 차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38.68%로 이미 깊은 하락 추세에 있으니 5만 8천 달러 아래로 밀리면 추가 강제 청산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레버리지 포지션이 있다면 이 숫자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지금 잡아두세요. 셋, SGX 코스피 200 선물을 확인하세요. 이건 싱가폴 거래소에서 한국장 열리기 전에 거래되는 선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장이 얼마에서 열릴지 미리 알려주는 온도계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코스피 200 선물로 검색하면 됩니다. 월요일 밤부터 움직이니까 화요일 아침 8시쯤 확인하세요. 전일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면 조정 수준, 마이너스 5% 이상이면 반대 매매 연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넷, 신용거래를 쓰고 계신 분은 지금 당장 HTS나 MTS에서 담보 유지 비율을 확인하세요. 160% 이상이면 안전구간, 140에서 160%는 정고구간, 140% 미만이면 화요일 아침에 반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50% 근처에 걸려 있다면 장 열리기 전에 추가 현금을 넣거나 일부 종목을 정리해서 비율을 올려두세요. 신용거래 잔고가 32조 원으로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급락이 오면 반대 매매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화요일 오전 10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나 증권사 앱에서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7조를 쏟아냈는데 화요일에 3조 이상 연속 매도가 나오면 코스피 6천 이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조 이상이면 적색 경고입니다. 다만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1조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시장이 이번에도 제한적 충돌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영상 다 보셨으면 이 4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서 유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종목 비중이 몇 %인가? 정유, 항공, 해운은 직접 영향이고 화학, 반도체, 장비, 건설까지 포함하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둘째, 지금 신용거래를 쓰고 있다면 코스피가 10% 빠져도 담보 유지 비율 140%를 유지할 수 있는가? 코스피가 6,244에서 10% 빠지면 5,620이에요. 그때 내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계산해보세요. 셋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레버리지 포지션이 있다면 5만 8천 달러까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마진이 있는가? 인베스팅닷컴 차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5년 수익률이 플러스 35%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올라있지만 단기 변동성은 극심합니다. 레버리지는 이 변동성을 증폭시켜요. 넷째,
만약 시나리오 C가 현실화되어 WTI가 $100를 넘고 코스피가 5,800 아래로 가면 그때 추가 매수할 여력, 즉 현금이 있는가? 과거 8번의 데이터가 말하는 건 공포 속에 현금을 가진 사람이 전쟁 후 가장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이 포지션을 재점검할 시점이에요. 전쟁의 전개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내 숫자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과거 8번의 전쟁에서 유가, 증시,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답이 보이셨을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유가는 뛰고 증시는 빠지고 비트코인은 초기 충격에서 나스닥과 함께 빠집니다. 금은 오릅니다. 하지만 8번 중 5번은 공급 차단이 길어지지 않으면 2개월 안에 증시는 회복됐고 유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초유의 변수가 생겼어요. 이것이 이란의 전쟁 의지를 꺾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복의 불씨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서 이번 주 매일 후속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주도주 레이더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보면 공포 속에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후속 분석을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사태, 시나리오 A, B, C 중 어디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 담보 유지 비율이 몇 %인지 적어보시면 스스로 점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